이번에는 심볼릭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 강의 리터럴 상수에서 상수에는 심볼릭과 리터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추가로 C++11에서 새로 도입이 된 컨스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라비티다, 더블 중력이다 그러면은 9.8로 초기화가 되면은 이 숫자가 변하지 않길 바라겠죠. 만약에 중간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다른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내가 9.8로 정의해 놓은 걸 뭐 2.0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 그럼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컨스트를 앞에 붙여서 그라비티는 못 바꾼다 이렇게 고정 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라비티는 1.2다 뭐 이렇게 제가 임의로 바꾸려고 들면 물결 표시 뜨면서 빌드가 안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컨스트가 붙었을 때는 밑에서 코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서 강제로 바꿀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뭐 중력이 문맥상 중력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면은 그땐 그냥 변수로 두고 뭐 그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는 이렇게 고정된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 컴파일러가 막아주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래머가 혹은 내가 나중에 실수로 바꾸는 것을 방지해두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스트는요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지금 앞에 컨스트를 앞에 붙이나 뒤로 붙이나 이 변수 선언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보통 컨스트는 앞에 붙여요. 네, 보통 앞에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없는데 뒤에 넘어가면 그 두 가지 이 순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뭐 포인터, 레퍼런스 이런 거 배울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더블 컨스트, 컨스트 더블 인티저, 인티저 컨스트, 컨스트 인티저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는 한번 값이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만 이렇게 선언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물결 표시도 생겼죠. 컴파일이 안 됩니다. 이니셜라이즈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자, 컨스트는 앞에 붙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잠깐 옮기고요. 그 다음에 요 컨스트가 또 자주 쓰이는 곳이 함수 파라미터에도 많이 쓰여요. 요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void print number라는 넘버 이런 함수가 있고 cout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류나니까 using namespace를 앞으로 옮길게요. 자, 지금 using namespace 위치 옮기는 거는 그 using namespace std라는 그 스테이트먼트의 적용 범위를 바꾼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그 메인에서 print number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면은 1, 2, 3이라는 argument가 이 print number 펑션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 print number라는 함수 안의 영역에 이 중괄호 범위 안에 integer my number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고 거기에 1, 2, 3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이 my number라는 파라미터는 print number 함수의 입력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my number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이렇게 복사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 파라미터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뭐 4, 5, 6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값을 함수 안에서 바꾸는 거는 입출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사용자가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컨스트로 막아버려요. 못 바꾸죠. 그래서 바꾸고 싶다면 차라리 여기서 바꾸고 네 맘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n을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컨스트를 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컨스트가 나온 김에 함수 파라미터에 컨스트가 붙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유를 알려드렸고요. 뒤로 가면은 이렇게까지 붙기도 합니다. 레퍼런스로 파라미터 가져온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많아요. 오픈소스들 보시면 거의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GPU 가속 코드나 뭐 엔비디아 뭐 쿠다 이런 걸 들여다보면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파라미터에 콘스트 넣는 게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티저 넘버. 그 다음에 이 숫자를 cin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는 거죠. 넘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const integer special number special number 해서 넘버 이렇게 변수로 상수를 초기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변수는 바꿀 수 있겠지만 자, 변수는 넘버는 뭐 1, 2, 3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만 스페셜 넘버는 못 바꾸겠죠. 그래서 스페셜 넘버로 코딩하는 부분이 밑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스페셜 넘버에 어떤 값이 들어올지는 실행시켜 보기 전에 몰라요. 왜냐하면 이 넘버에 어떤 값이 들어올지는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결정이 되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수를 선언할 때 const integer, my const 1, 2, 3 이렇게 하면은 요 my const가 결정이 되는 거는 컴파일 할 때 이미 손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놨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돼 있어요. 컴파일러는 1, 2, 3 넣어주면 되고 my const 이후에 안 바꾸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스페셜 넘버라고 써있는 상수는 이 넘버가 결정이 돼야지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실행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컴파일 할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거를 컴파일 타임 상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런타임에서 결정되는 거는 이제 런타임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런타임 상수 뭐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조금씩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완벽하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뒤로 가면서 다른 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지금은 둘 다 컨스트가 붙으니까 이거랑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 상수와 런타임에 결정되는 상수를 문법상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11에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const expr. 그래서 const expr 이렇게. 그래서 이 const expr은 const expression의 약자일 것 같은데 컴파일 타임의 값이 완전히 결정되는 상수라는 걸 문법에 그 컴파일하면서 체크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밑에 있는 스페셜 넘버는 런타임에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const expr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넘버가 런타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스페셜 넘버 컨스턴트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onst expr를 쓰면은 컴파일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const를 써줘야 되겠죠. 점점 이제 코딩에 사용되는 키워드도 늘어나고 좀 애매하고 오묘하고 뭐 이런 관점이 생기실 텐데 나중에 이제 기본 문법 공부 끝나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고 실무 들어가시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퇴근 시간이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심볼릭 상수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const variable number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자, 그거는 다시 앞에 썼던 예제로 돌아갈게요. 인티저 num 아이템, 그다음에 이게 뭐 1, 2, 3개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라이스를 결정하고 싶다면은 num 아이템 곱하기 뭐 30 이렇게 넣으면 되게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C 프로그래밍 먼저 배우신 분들은 매크로를 많이 쓰세요. 매크로. 그래서 define num price per item 30 이렇게 해버리고 얘를 여기다 쓰시면요, 어쨌든 숫자보다는 심볼이니까 의미가 보이잖아요. 근데 매크로로 이렇게 하는 거는 C++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쓰는 거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C 프로그래밍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습관 때문에 쓰는 옛날 코드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새로 작성되는 코드들은 매크로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디버깅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30이 있으면 30인가 보다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디버깅 할 때 갖다 대고 다시 여기 정의로 가서 30인가 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버깅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둘째로 define은 지금 이 CPP 파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 그 전처리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밑에 어떤 함수들이 정의가 돼 있다면은, 어떤 코드들이 있다면 걔네들한테도 이 상수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영향 범위, 이 적용 범위, 이 상수가 정의되어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안 쓰는 게 좋다, 안 쓴다. 대신에 이렇게 const integer price per, 그 다음에 item 30,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price per item 상수는 이 중괄호 범위 안에서만 작동을 한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크로로 define 한 숫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변수명을 제가 아까 매크로로 선언할 때는 전부 대문자로 썼죠. 일종의 뭐 관습적인 관습인데, 매크로는 거의 대문자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컨스트는 뭐 컨스트도 뭔가 특별한 표기법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뭐 K를 붙이거나, 보통 물리 엔진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물리방정식에 보면은 상수로 K, COEF 이런 거, COEF 뭐 이런 거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꿔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갖다 대면은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이걸 변수로 쓰도록 코드를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price per item이 30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는 그 제품당 가격이 자유롭게 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컨스트만 풀어놓고 얘를 파라미터로 바꿔나 하면은 코드가 굉장히 쉽게 일반화가 되는데, 뭐 매크로처럼 대문자로 써놓거나 하면은 나중에 일반화하기가 또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물리 엔진이나 뭐 이런 데처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컨스트를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상수들을 모아놓긴 합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사실 컨스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컨스트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몰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땐 보통 어떻게 하시냐? 자, 지난 강의에서 헤더 만드는 법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에 add 놓고 new item, 그다음에 뭐 my constant, 헤더, 여기 헤더 클릭을 안 해줬네. 이렇게 만드시고요. 프라그마 원스 자동으로 떴고, 헤더 가드 자동으로 떴고요.
그다음에 뭐 리눅스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방법으로 헤더 가드 정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앞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선 프라그마 원스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하나 만들고 컨스탄트 네임스페이스 만들면은 요 컨스탄트 네임스페이스는 뭐 여러분 편하실 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뭐 my physics engine constant 뭐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const expr. 자,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확실히 결정돼야 하는 상수다. 이렇게 박아 놓는 거고요. 더블 원주율 3.141592 이렇게. 그다음에 const 더블 아보가드로수 뭐 화학 시간에 얼핏 배운 기억은 납니다. 6.02214132223 그다음에 const expr 더블 뭐 문 그라비티 그러면 뭐 9.8 나누기 6.0이든가요?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상수들을 정의하신다는 의미예요. 물리 엔진 만들 때 그라비티, 뭐 파이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다른 API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상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을 만들고 지금 거기에 네임스페이스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고 자, 다시 원 cpp 파일로 넘어와서 include 그 다음에 더블 쿼트 my constant 하고 이거보다는 뭐 더블 circumference 원의 그 주변 길이 그래서 이거는 0 곱하기 radius 곱하기 constant 이게 스펠이 틀렸네요. constant 여기 뜨죠. 그래서 화살표 아래로 내리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 완성이 되고 콜론 파이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레이디어스가 지금 정의가 안 됐으니까 뭐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in 이렇게 하면은 레이디어스를 입력을 받아서 그 주변 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길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컨스트를 이렇게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리하는 방법,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고 별도의 헤더 파일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때 요 my constant 헤더 같은 경우는 다른 파일에서 다른 CPP 파일에서도 갖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큰 게임 엔진, 뭐 물리 엔진 뭐 이런 걸 만드신다 그럴 때는 코드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상수들은 한 곳에 몰아놓고 재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몰려 있으면은 내 게임에서 갑자기 중력을 바꿔야 돼. 그럼 다시 여기 가서 중력을 바꾸자. 그럼 뭐 9.8 대신에 1.0으로 바꾸자. 그럼 여기서 바꾸면은 코드 전체에 영향을 한꺼번에 주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코딩하시는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딩 스타일은요, 지금은 이제 컨스턴트만 가지고 설명드리지만 뒤로 가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const, 그 다음에 const expression, const expr, 그 다음에 심볼릭 상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